2010학년도 수능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지문 세트 마지막 다작품만 남았습니다.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제목부터 보셔야 되겠죠? 송순의 면왕정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움이 되는 보기가 있는지 봐야겠군요. 자, 보겠습니다. 송순이 면왕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왕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왕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세계를 통해 인간세계의 이치를 읽어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의를 추구했다. 자, 조화와 합일이라는 가치를 추구했다고 하네요.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네,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작품이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보겠습니다. 무등산 한 활개, 뇌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자, 여러분들 거듭 강조하지만 이거 현대어로 완벽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 때 안 되던 게 실전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습 때 되던 것도 실전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평소에 고전 시간은 공부량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제가 해석하는 건 그냥 저 정도 하면 실전에서 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 문제 풀 때 그래도 저 정도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아, 잘했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무등산 한 활개. 여기서는 원래 새의 그 날개 축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활개가. 여기서는 그 산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등산 한 산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네, 봉우리가 하나 되었네요. 무변대야의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노라. 여기서 하노라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무슨 짐작하느라고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버려놓은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겨 머리를 앉혔으니 가운데 굽이에는 그 늙은 용이 언뜻 잠들었다가 깨서 머리를 앉혀놨대요.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거기다 정자를 만들어 놨답니다. 구름탄 청하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함 넓은 데로 오로리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넓고 길고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닿는 듯. 여기서 닿는 듯은 빨리 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읽어서 모르거든요. 꼭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물 좋친 사정은 눈같이 퍼졌거늘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안지락 내리락 모이락 크트락 노아를 사이 두고 우러공 울면서 다니느냐. 넓은 길을 받기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그치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향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그래서 저어치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버리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버렸거든 원근창에 머문 짓도 하도하시야. 네, 여기 원근창에는 그냥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절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문 짓도 여기서 짓은 그런 짓 하지 마라 할 때 짓은 아니고 펼쳐진 모양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볼게요. 1번 A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작가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다는 건 보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월봉이 무변대야의 무슨 짐작,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죠.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하노라 일곱 꿈이 한데 버려놓은 듯. 무슨 짐작을 하느라고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버려놓은 곳에 이런 늙은 용이 머리를 앉혔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작가의 의지,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인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강의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해설들을 좀 읽어봤는데 사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네, 그렇게까지 잘 와닿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이거 풀었을 때도 그냥 건너뛰었어요. 판단 안 했습니다. 여전히 판단 안 합니다. 저는 왜 이게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 대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아는 학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 쪽지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그런 가르침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B 보겠습니다. 늙은 용이 선장을 갓게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사실 여러분들 37번 답은 2번이거든요. 이 정도는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보기에서 나온 내용과 본문에서의 맥락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맥락상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인 것을 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은 자, 3번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다는 표현에서 면항정이 비상을 향한 심상수영의 장소임을 알 수 있어. 자, 비상이라는 게 뭐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가 날개를 벌렸다라는 표현이 비상과 연결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4번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쉼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죠.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데로 오로리 펴진 듯이 밤낮으로 흐른다고 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보기에서 작가가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것이 강이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상과 세계관도 강이 하듯이 해야 된다 이건데 사실 이거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실전에서. 자, 5번 이에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있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솔직한 얘기로 제가 국어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도 이거를 읽고서 그렇게까지 이거는 그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맞겠지라고 그렇게까지 납득이 되는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물론 1번부터 5번까지 다 근거를 찾아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난 잘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모든 선지를 눈에 보이는 근거를 통해서 100%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실제로 2010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뭐 아무리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2010학년도 수능이니까 2009년이죠. 이때에도 여전히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능은 가장 좋은 문제, 예술적인 문제, 완벽한 문제라는 이야기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지문과 보기만으로 이걸 알아내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이렇게 맥락상으로 골라낼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답을 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로 저는 이제 2010학년도 수능이 2009년 11월에 치러진 거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게 2009년 12월이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처음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그때 저 풀었을 때도 그랬어요. 1번 잘 모르겠고 그냥 2번이 너무 틀린 소리에서 2번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간 확보해서 뒤쪽에서 문제 제대로 풀 수 있어요. 2010학년도 수능 뒤쪽에 나왔던 비문학 지문들, 고난도 지문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거 앞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고 시간 끌어서 나중에 있는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시간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발 실전에서 풀이하는 것과 평소에 연습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7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입니다. 꼭 그 의미를 머릿속에 깊이 새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문제 모두 해결했고요. 2018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학 복합지문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